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긴. 오늘은 사실은 오늘 이번 줌 미팅의 일정에 좀 없었던 우리 그 김조연 사장님 너무 잘 아시죠? 어느덧 유명 인사가 되신 것 같은데, 우리 김조연 사장님이, PM은 우리가 글로벌로 안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저도 처음에 PM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글로벌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나 이게 과연 나의 일일까라고 생각이 사실은 다 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무슨 글로벌, 그거는 남의 얘기야. 근데 입으로만 글로벌 떠들었지 정말 생각을 일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마음속에 그냥 막연하게 꿈만 갖고 있었는데 PM은 하다 보니까 사실은 김조연 사장님 말고도 우리 파트너를 통해서 중국 분들 너무 많이 가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요즘에는 한국에도 정말 굉장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먹이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각국으로 쫙 하고 퍼지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게, 이게 정말 실화구나, 현실이구나. 이 글로벌도 이게 정말 나의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실감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제 친동생이에요. 성은 김씨인데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오래 살았고 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김주현 사장님의 제2의 고향이 호주에서 30년 살았어요. 그래서 김주현 사장님이 요번에 이제 그 업무차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호주에 갔다가 명단 속에 있는 그 한 분을 만나서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이제 글로벌 상황을 조금 얘기도 듣고 현장에서 아마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주실 것 같아요. 김조인 사장님의 메시지를 제 강의 전에 모셔서 청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인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조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번에 그날따라 굉장히 더워가지고 잠깐 이렇게 뭐 PT 빨리 된 거 공유해달라 해서 강의하는 중에 남편이 에어컨을 꺼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아주 했고요. 시작하기 전에 또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얼굴을 가까이 막 들이대고 했더니 유튜브에 누가 댓글을 막 달았더라고요. 얼굴 좀 제발 뒤로 좀 가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 어쨌든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었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호주에 온 지 6일 정도에 왔으니까 2주 정도 되었어요. 2주 정도 되었고요. 이쪽 호주는 적도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팬데믹 이후에 지금 거의 5년 만에 다시 지금 여기 한번 다시 오게 되었거든요. 남편도 마침 이쪽에서 또 남편이 세계 사이클 선수권 대회가 있어가지고 남편 일 겸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온 식구들이 만나는 거는 이제 5년 만에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그룹장님이 이제 글로벌 주제로 잠시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PM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이미 글로벌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쪽에서 몸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여기에 글로벌을 제가 어떻게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숟가락만 얹으면 될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29년 동안 보상이 안 바뀐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다만 이쪽에 오토십 구성하고 결제 시스템이 약간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약간의 공부와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이제 당연히 글로벌로 진출하려고 하시는 그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시스템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적인 것만 알게 되면은
그냥 정말 숟가락 얹어도 될 만큼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는 회사인 거를 제가 생각하고 정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특히 호주는 비즈니스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건 주문해도 금방금방 오고요. 한국처럼 본사에서 진행하는 줌미팅이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제가 참 많이 이번 기회에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PM을 제대로 전달을 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생각하시고 혹시 그 나라에 방문할 목적을 갖고 방문하시는 분은요, 다시는 못 만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달하셔야 돼요. A to Z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달하고 오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난리 칠 사람들만 추려서 만나고 있어요, 제가. 난리를 칠 사람들. 그런데 제 눈에 난리 칠 사람이죠. 당연히 그들도 전달을 누군가한테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전혀 인포메이션도 없이 가지고 받았는데 먹고 있지 않는 분도 계셨어요. 심지어는 먹는 방법 상당히 보수적이세요. 그분들이요, 좋은 거 먹어봐 하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믿고 먹잖아요. 몇백 불, 몇만 불 줘도요, 입에다 먹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요, PM 그 시체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제가 전달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 설명 제대로 해가지고 보상까지 다 풀어주고 오늘 너 마지막이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멀리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헛수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한테 절대 뺏기지 마시고 한번 전달할 때 제대로 전달하세요. 회원 가입하고 랭귀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전달하시는 분이 여러분이시라면 우리가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말로 전달하시면 돼요. 언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제품이 내용이 약간 내용물이 다르거든요, 한국하고.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PM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하고 똑같이 명현 반응을 느끼고 있어서 좋은 명현 반응이죠. 그러나 저희가 출장을 계획할 적에 장기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흘이나 1주, 2주 정도 계획을 잡고 오시는 분들은요, 한국 거 PM 제품을 들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섭취하시면서 전달하시는 것이 내 몸 컨디션 조절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메시지 하나를 남겨드리면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 팬데믹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는 거, 더 이상 네트워크가 이상한 여자들이 쏙닥쏙닥하고 물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는 거를 그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 코드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는 PM 제품을요, 빅 비즈니스로 전달하세요. 강의력 있는 목사님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한인사회에서 금방 소문이 나거든요. 영향력 있는 분들한테 전달하세요. 그동안 다단계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인맥을 잃으신 분들도 PM으로 회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사업체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달하시면은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달하시는 분이 이번에 콩그레스에 한국 거 참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비즈니스 하나 차리는 건데 와서 들어야죠. 회사를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 회사가 너무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글로벌 네트워크의 주인공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제가 먼저 발을 떼었으니까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정보를 다 공유해 드릴게요. 무료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현 사장님 수고 많으셨고, 그런 거는 참, 공유해요? 어, 어, 어. 띄워요? 얘기 계속 하세요. 그런 거는 정말 참 꿀팁이네요. 그러니까 여행을 짧게 일주일, 열흘, 보름 정도, 그렇게 이제 다녀오실 분들은 우리가 먹던 제품을 들고 가는 게, 참 너무 꿀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벌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결국에 우리가 뭐 외국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한인들한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도 참 위로가 됩니다. 네, 위로가 되고요. 아무튼 멀리서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주신 김주현 사장님께 이제 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음. 이제 제 강의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좀 경험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경험자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제가 이제 뭐 그룹장이라고 해관그룹의 그룹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네트워크를 할 때도 저는 저의 그룹을 이제 만들어서 그때도 그룹장이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해야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큰 조직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몸소 체험하고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제가 처음에 PM을 만나가지고요. 너무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뭐냐면 제가 처음 PM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저희가 지금 있는 이 가든타워에 처음에 7층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어떤 계획을 잡았었냐면 이거는 사업 설명이 필요하니까 11시 사업 설명, 2시 사업 설명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원데이 세미나 그 다음에 초기 사업자들이 이제 이 시스템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가이드 뭐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야지 하고 강의를 다 짜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렇게 해놓고 단 한 번도 이 오피스텔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보증금을 다 까먹었어요. 1년 동안 뭐를 했냐면 제품 따라서 정신없이 다닌 거예요. 정신없이.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이거 뭐지? 왜 내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는 매일같이 누군가를 초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또 이제 그 사람이 이 정보를 받고서 밖에 나가서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총 맞았다 그러죠. 전화를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 일을 처음 접한 사람한테 네트워크를 이해를 시키고 그러니까 하는 강의가 그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교육 시스템을 이해를 시키고 이 과정 없이 나가서 다니다가 총 맞으면 너 그거 다 당기지? 그러면 다이 된다 그러죠.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했었는데 그거를 하나도 하지 못했다니까 1년 동안. 그래서 그 딜레마였던 게 PM은 교육이 필요 없어. 제품이 교육이야. 제품이 비전이야. 제품이 사업 설명이야. 이 모든 게 제품 하나로 끝나는구나. 그 딜레마를 제가 정말 상당 기간 많이 겪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김승유 사장님께서 김승유 그룹장님도 이제 강의를 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는 회사가 이제 회사가 안정이 되고 안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전 강의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회사가 한 3년, 5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게 정확히 맞아 떨어진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기가 막힌 제품력에, 이 기가 막힌 보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위대한 시스템이, 그러니까 제품과 보상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위대한 시스템이 합쳐진다면 정말 폭발적으로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제 그 교육이 이제는 우리 해강그룹도 포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제 저도 아주 강력한 그런 이제 좀 비전이, 교육에 대한 비전이 조금 더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는 그런 얘기들,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현장에서. 오늘도 제가 호평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좋으니까 이제 교회 가서 누구 집사님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 집사님한테 설명을 잘 못하니까 그 집사님이 쿠팡에 가서 사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김조인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내가 똑똑해야 이 한 사람한테 정확히 알려줄 수가 있다. 그게 교육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 물론 이제 제품의 특성상 교육도 필요 없고 본인의 몸이 나으니까 야 먹어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제품의 특성상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품이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절대로 쿠팡에서 먹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달한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전달을 받아놓고 그 사람은 왜 쿠팡에서 사 먹을까요? 왜 내가 전달한 이 사람은 절대 쿠팡에서 안 사 먹을까요? 바로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이 개념도 굉장히 뭉뚱그려져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인간관계로 완성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성공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그릇을 굉장히 키워야 되는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 그룹에서 일하다가 나는 이 스폰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당신이랑 하고 싶어.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 줄 아세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그러면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나와 같이 일하는 그분이 난 절대로 다른 그룹에 뺏기지 않을 저는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랑 똑같이 PM하는 내 그룹에 있는 누군가는 왜 이 사람 밑에 파트너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왜 다른 그룹으로 가게 만드냐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전달하고 이 제품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지키고 또 이 지켜냄 속에서 확장을 시켜 나가고,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목은 사업가의 자세입니다. 사업가의 자세. 사업가의 자세지만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성공으로 이끄는 리더의 자세예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 업계에 이제 우리 발을 들여놓으면서 상당히 이 리더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굉장히 오글거리잖아요. 웬 리더? 굉장히 오글거립니다. 하지만 저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만이 이게 리더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다 리더입니다. 리더. 그래서 리더라는 것을,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요, 여러분들 오늘 PM의 비전, 네트워크의 비전, 어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한 사례를 들었지만은
그럼 이런 사례들, 이 사례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은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리더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게요, 20년 동안이나 베스트셀러에 지금도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시리즈들이 계속 나와 있죠. 그 중에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여러분들 보라색 표지에 있는 책을 많이 읽어 보셨을 거예요. 안 읽어 보신 분들은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 한 권의 책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르고 있었던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진실을 다 그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을 읽어보면 여기에 그 현금 흐름 4분면이 나오죠. 이 현금 흐름 4분면 그러니까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이 분면에, 이 4분면 중에 이 분면과 S 분면, 이 분면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95%의 보통 사람들이 이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B나 이 I, 사업가와 투자가 분면,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되려면 이 B 분면, I 분면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것인데요. 이 봉급상, 그러니까 월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봉급 생활자, 자영업자의 이 일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쪽 왼쪽 분면에 있는 돈을 버는 이쪽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가 혼자 일을 합니다. 혼자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일을 하죠. 내가 혼자 일을 하고 내가 직접 일을 하죠. 내가 맨날 출근해야 되고 내가 맨날 샷다문을 열어야 되고 맨날 와서 직원 관리해야 돼. 맨날 내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수입의 잠재력이 유한하죠. 봉급생활자, 월급생활자가 수입이 점점 늘어서 1년, 2년, 3년, 10년 하면은 월 1억 버나요? 보통 뭐 부장급, 이사급이 돼도 아마 힘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입에 한계가 있다. 또 하나는요.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해봤지만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가게 운영을 5개를 하면서 정말 야무지게 꿈을 꿨었어요. 어떤 꿈을 꿨었냐면요. 아, 그래.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월 매출이 3천만 원이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알죠? 월 매출 3천만 원이면요. 하루에 1,000만 원씩의 매출이 일어나야 돼요. 하루에 1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월 매출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해가지고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금액이 한 뭐 500, 300, 500 그죠? 그 정도. 그것도 굉장히 탁월하죠. 굉장히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내가 장사를 하면 이 수입이 점점 많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현재 월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가게에서는요. 3천만 원 그 이상의 매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저는 그거를 몰랐었어요. 예, 그게 바로 캐파예요. 그게 캐파. 그래서 자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권리금을 주고라도 좋은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이즈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는 어쨌든 내가 들인 돈만큼 여러분들 자영업으로 월 1억을 벌고 싶으세요? 월 10억 이상 투자하셔야 됩니다. 10억이 아니라요. 월 20억, 30억을 투자를 해도 월 1억을 벌까 말까요. 그래서 직장인이나 그다음에 자영업자나 이 매출에 이 수입에 한계가 있다. 잠재력이 유한하다. 그러나 이 사업가 분면, 비분면과 I 분면으로 넘어갔을 때는요. 일단 첫 번째 팀으로 일을 합니다. 힘으로 일을 해요. 또 하나 네트워크를 구축하죠. 사업가는 혼자 일하지 않아요. 그들의 네트워크를 굉장히 아주 단단하게 굉장히 폭넓게 그리고 형성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입 잠재력이 굉장히 무한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넘어가고 싶은 게 바로 이 비분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PM 사업은요, 바로 이 비분면, 이제 사업가 분면이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요. 밑에 이 투자가 분면으로 넘어오는 거는요. 여러분 밑에 PT 직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밑에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셔서 아시겠죠? 제 밑에 PT가 47명의 PT가 있어요. 저는 이미 투자가 분면으로 넘어섰어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무한 잠재력이 있는 그 무한 잠재력, 수입의 잠재력이 무한한 이유예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그런 분면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책에서 여러분들, 사람을 꼬드기는 기술, 이런 걸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은 물건을 잘 파는 기술, 예. 이런 거에서 이런 거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 책에서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숨겨진 가치에 대해서. 근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게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이 보면 성공에 대한 태도, 리더십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람 관리 능력, 두려움, 의심, 그리고 자신감 결여의 극복,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 돈 관리 기술, 투자 기술, 책임 능력 기술, 그다음에 시간 관리 기술, 목표 설정, 체계화. 자, 진정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삶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네트워크 회사를 그러니까 그 분류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것은 일명 다단계 피라밋. 그런 회사에서는 굳이 내가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교육이에요. 학교에서 성공에 대한 태도, 리더십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돈 관리 기술 이런 거 안 가르치죠.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는요, 바로 이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멋진 비즈니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세기 최고의 발명은 자동차 컴퓨터가 아니라 인간이 삶의 자세를 바꿈으로써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 그 사실을 발견했대요. 자, 아주 너무 유명한 말이죠. 너무 좋은 글이라서 제가 옮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외적 자세, 내적 자세보다는 이 리더로서의 자세, 이 외적, 내적 자세가 합쳐져서 바로 리더의 자세가 나오는 것인데, 자, 우리가 왜 리더 하는지, 자, 그런 부분들, 네,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리더란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란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는 오너죠, 오너. 예, 리더가 오너가 아닌 사람은 없죠. 자, 리더는 오너다. 그리고 리더는 타인을 이끄는 사람이다. 그러나 결국 리더는 자신을 이끄는 사람이다. PM에서의 성공자를 봐도 그렇고 어느 분야의 성공자도 그렇고요.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굉장히 뭐 연예인이 됐던지, 탑 배우가 됐던지, 탑 가수가 됐던지, 탑 스포츠 선수가 됐던지,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리더란 자기 자신을 이끄는 사람이다. 이렇게 리더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사장님 요거 좀, 이렇게 좀 내려볼까? 어떻게 내려요? 이게 항상 여기가 가니까. 자, 그러면 그 마지막 자신을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자세 중에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정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바뀌지, 생각 안 하고 제 입모양만 보고 있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자신을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자세 첫 번째, 명확한 꿈과 목표가 정립이 되어 있죠. 다 이제 우리 뭐 한성주 그룹장님이나 김혜원 그룹장님도 물론 이제 그러시겠지만은 정말 명확한 꿈과 목표가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때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요. 그거를 만나기 전부터 명확한 꿈과 목표가 있었더라고. 그런데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걸 배우면서 아, 나는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명확한 꿈과 목표가 정확하죠. 그래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변에 우리 이제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분들의 정말 95%가 꿈과 목표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참 조금 답답하죠. 자, 그 다음에 리더는 겸손합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분야나. 제가 그 생각의 탄생이라는 그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적인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피카소 여러분들 잘 아시죠? 피카소가 그 아빠한테 그림을 배우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아빠한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아빠가 피카소한테 처음으로 그려라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새의 발 있죠. 새의 발만 그려라. 다른 건 아무것도 못 그리게 했대요. 새의 발만 계속 이 발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그리고 나면 나 이제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어요. 이러고 더 이상 배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을 계속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렸더니 그 다음 단계 어떤 것들을 그리게 되냐면 이 위에서 떨어지는 사람 있죠. 자,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람, 낙하하는 사람, 추락하는 사람의 그 순간을 그릴 수 있게 됐대요. 이거를 이 발만 계속 그리다 보니까 이 떨어지는 사람의 그 찰나를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이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없었다면 그런 경지에 오르는 화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그 중국 무술 영화를 보더라도 소림사에서 무술을 배우러 갔더니 1년 내내, 3년 내내 물동이만 물만 길어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거를 하면서 뭘 배운 거예요? 가장 기본인 인내를 배우게 되죠. 또 하나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함이라는 거는 사실은요, 그냥 미덕이 아니라 정말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PM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PM 사업에서 시간이 흘러도 정말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못해서 결국에 이거를 그냥 소비자로 전락하고 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똑똑한 사람. 그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 마음속에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뭔가 돈은 벌고 싶어. 얘네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돈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것뿐이에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저는 저한테 참 좋은 점이 있었다면 저는 자세가 좋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보험회사에 들어갔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 MDRT 그 언니들 연봉 뭐 1억 2억 되는 언니들, 그 언니들한테 정말 겸손하게 배웠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지? 저 사람이 쓰는 멘트는 뭐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품을 잘 팔지? 결국에 저도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저도 억대 연봉자가 됐죠. 그래서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죠. 이거는요, 누가 시킨다고 뭐 말로는 긍정적이지만 사실은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우울하고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첫 번째 꿈과 목표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부터 그냥 툭 치면 그냥 나오는 게 긍정적인 말이죠. 우리 한성주 그룹장님처럼 언제나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시간 관리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이것만 갖고 1시간 떠들고 싶을 정도예요. 뭐냐면 내가 PM 사업으로 성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확히 시스템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 시스템은 뭐냐면요. 바보 천치도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 일요일마다 우리 수요에서 원데이 세미나 하는 거 참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줌 미팅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안방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1박 2일 세미나에 들어오는 것. 이거 말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나요? 자, 그런데 이거 하면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이 세미나에 들어와 있는 자리에 항상 같이 있는 것, 이 자리에 나의 파트너를 모시고 오는 것, 이게 바로 네트워크의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 안 들어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까지 나의 경험도 그렇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를 비롯해서 모든 성공자들이 미팅에 참석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미팅에 둬야 됩니다. 행사 참석에 둬야 돼요. 우리 매일 출근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항상 먼저 나의 성공은 PM이다. 그럼 PM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대부분 급한 일 있잖아요. 급한 일 계속 거기만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바빠요? 내가 바빠요? 부자가 더 바쁘죠. 그러나 부자는 바쁘지만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뭐가 바쁘냐면요, 예, 드라마 봐야 돼요. 현빈 나오는 거 드라마 봐야 되고요. 네, 오늘 우리 조연 사장님이 그러네요. 우리 영국 여왕님 오늘 그 장례식? 예, 장례식이랍니다. 그거 봐야 된대요. 예, 그거 왜 봐요?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게 제일 급한 거죠. 일요일은요, 집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세미나 안 오는 거죠. 자, 일요일날 세미나 안 오는 거. 또 어떤 이유가 많아요? 결혼식 가야 되니까. 예, 친구 딸 결혼하니까 거기 가야 된다. 자, 여러분, 부주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가야 돼요? 친구 딸 부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여기에 와서 내가 이 성공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오고 내 파트너와 같이 오고 이게 성공하는 시스템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거죠. 내가 성공할 때까지 이것만 1년만 집중하면 된다는데, 그죠? 내가 무엇을 복제시킬 것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 관리에 대한 거, 우선순위를 먼저 정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열정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뭐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갱년기 이러거든요. 네, 그런데요, 제가 겪은 바로는요, 정말 이 자기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이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이 사춘기를 겪고요. 그 다음에 갱년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갱년기를 겪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왜 우울증이 걸립니까? 그죠? 그래서 내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래서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거에 집중하면 열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후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동기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역경 관리. 역경 관리요. 이것도 물론 역경 지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역경 지수가 굉장히 높죠.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도 이거를 역경이, 참 이게 이게 태생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역경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아파서 누워 있어도요, 배가 고파서 일어나니까 밥을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돼. 나으려면 먹어야 돼. 찾아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은 역경 관리, 역경 지수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초은 김승호 씨인가 그분이 쓴 징조라는 책, 그런 책도 보면은요, 우리가 좋은 운이 들어올 때 어떤 징조들이 있는데요. 물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조금씩 들어온다. 그것도 징조가 될 수 있지만요. 너무너무 나쁜 일이 한꺼번에 확 몰리는 것도 바로 징조예요. 여러분들 공을 튀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은 반드시 바닥을 쳐야 튕겨 오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늘 나쁘지 않아요. 그거는요, 예, 데이터의 확률이에요, 확률. 나는 늘 나쁘지 않아요. 늘 나쁜가 하면 좋은 일이 반드시 있다. 봄이 오면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항상 그렇게.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이거는 일시적이다. 지나간다. 언제든지 지나간다. 그래서 역경지수가 굉장히 높죠. 자, 마지막 7번째가 바로 감사하는 자세예요. PM을 통해서 사실은 참 감사한 것이 많고, 사실은 이 감사하는 자세를 갖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빚에서 허덕일 때, 당장 내일 모레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돈을 빌리지? 이런 가운데서 내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사실은. 네. 그러나 저 굉장히 기도를 정말 울면서 기도를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문득 새벽에 깨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고 있는 그 침대에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시죠? 통성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침대를 내가 어저께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너무 많이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그 침대에서, 지금 내가 자고 있는 침대에서. 어제 새벽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감사할 때 여러분, 이 감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어떤 이제 배우는 자세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는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실은 제가 그렇게 힘들면서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거는요. 내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을 때도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건강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딸이 너무 공부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엄마가 또 건강해서 감사하고 동생들이 이렇게 다 자기 앞가림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그 속에서도 제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감사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제가 오늘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있죠. 나폴레온 힐이 쓴 이 Things and Grow Rich.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요. 생각은 곧 물질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네, 이 생각은 곧 물질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김승주 그룹장님이 너무너무 잘 하시죠. 여러분들 양자 물리학이라고 아시죠? 양자 물리학. 그 양자 물리학이 뭐냐면요.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이 물질을 쪼개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동만 있어요. 그 파동만. 그러나 요 파동만 있는데 내가 이거를 생각하는 순간 이게 딱 나타나요. 이게 바로 양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 이거는 어떤 추상의 개념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이 생각은 곧 물질이다. 이거는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쭉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는 못 살 것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늘 이렇게 파라다이스를 내가 꿈꿨었고, 그거를 내가 정말 마치 본 듯이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도요, 누가 저를 힘들게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늘 그런 자세를 갖추어 있었고, 내가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빛났었고, 늘 뭔가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런 거죠.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물질이, 내 이 생각이 PM이라는 물질로 바로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장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을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긍정적인 언어. 뭐, 이건 넘어갈게요. 배려와 희생. 배려와 희생. 이게 사실은, 뭐, 진정한 배려와 희생. 저는 그랬어요. 진정한 배려와 희생이 아니라 내가 너무 성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배려하고 희생했어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 정말 이게 만들어지고 정말 진정한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사업을 했었고요. 자, 세 번째, 저는 뭐 배려와 희생이라는 그 단어보다도 세 번째, 이 솔선수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6.1 전쟁이라고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단시간에 전쟁이 끝난 거.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쟁이었어요. 그게 6.1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전사자들을 한번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전쟁에 실패한 이집트의 전사자들은 다 쫄병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군은요, 다 이 장군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세요? 이 전쟁을 성공으로 이끈 이스라엘은요, 장군이 죽었고요. 전쟁을 실패로 이끈 이집트는 쫄병이 죽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솔선수범이죠. 그 리더가 먼저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뭐 1명이 10,000명 되는 시스템 이렇게 제가 10,000명이 됐을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제 합으로 10,000명이 됐을 때, 야, 너무 신기하다. 내가 내 고객으로부터 액티 한 잔을 마셔서 그 한 잔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PM을 전파했더니 어느 순간 10,000명이 돼버렸네. 만약에 내가 없었다면 이 10,000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없었다면 100만 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김영임 사장님이 없었으면 지금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로부터 만드는 거, 여러분들로부터 나 자신부터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없으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외모와 복장. 외모와 복장도 사실은 리더라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오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요,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자신감도 있지만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가장 빠른 판단은요, 눈이에요. 내 눈이 바로 그 사람을 바로 판단해 버려요. 어쩌면은 제일 노력하지 않고 제일 쉽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외모와 복장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갖춰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늘 후원을 하잖아요. 후원을 하러 가면 내 파트너가 누군가한테 내 스폰서를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여러분 어떤 복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써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바꾸셔야 됩니다. 복장 바꾸셔야 돼요. 외모를 바꾸세요. 어쩌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일이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표정 관리. 생각보다 표정 관리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이 웃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비비불,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마라. 여러분들 외우세요. 미인 대칭 비비불. 이거 우리 아침마다 김승준 국장님이 매일매일 카네기 하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미인 대칭, 비비불.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공한 네트워커는, 성공한 리더는 미인 대칭 비비불을 늘 생활화시켜야 됩니다. 자, 마지막이 신뢰죠. 자, 이 신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신뢰의 속도라는 책이죠. 자, 여기 보면요. 굉장히 뭐 어려운 얘기일 것 같지만 신뢰라는 것은요. 능력, 첫 번째 능력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 명이 10,000명 되는 시스템은요. 능력이 있어야지 10,000명도 만들고 100명도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PM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내가 브리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기본적으로 사업 설명 하셔야 돼요. 누가 가르쳐줘서 했나요? 저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혼자 했어요. 내가 PM이 아니고 또 다른 업종에서 내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일을 하려면 내가 뭘 어떻게 브리핑을 해야 되지? 뭘 알고 있어야 되지를 먼저 공부한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모두 다 사업 설명 연습하시고 공부하시고 브리핑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한테 나를 파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내 파트너 앞에서 정말 멋진 스폰서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10,000명도 되고 100명도 되는 거예요.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 또 하나는요, 일관성이에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나빴다. 오늘은 나왔다 내일은 안 나왔다. 이런 일관되지 않은 스폰서. 만약에 나의 스폰서가 그랬다면 나는 그 스폰서를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죠. 늘 항상 있을 곳에 있어야 하고 해야 될 것을 하고 누가 오라고 해도 가라고 해도 그런 거 상관없이 늘 일관되게 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뢰죠. 또 하나는 친밀감이에요. 유일하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어떤 PM의 비전을 보고 들어오기보다는요. 전달한 이 사람이 좋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은 내가 늘 이렇게 미인 대칭, 비비불 이것도 친밀감을 키우는 거죠. 친숙도. 예, 웃으면서 인사하고 대화 나누고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안 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무표정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다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이 자기중심성.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요. 낮춰야 되는 거죠. 낮춰야 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로 이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가졌을 때 내가 능력이 있고 어디든지 내가 나가서 브리핑할 수 있고 제품 설명 기가 막히게 하고 보상 설명 기가 막히게 하고 그다음에 항상 늘 일관되게 나의 꿈을 향해서 가고 있을 곳에 내가 있고 갈 곳에 가고 그다음에 늘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그 신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PM 사업가로서의 자세. 이제 같은 얘기에 집중이에요. 이거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처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첫 번째 이 분면에 있는 그 봉급생활자. 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월급 받는 사람처럼 봉급생활자처럼 PM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네, 시키는 일만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월급생활자입니다. 예, 그 월급 받으려고 출근하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바로 이거죠. PM 사업을 내가 월급생활자처럼 하고 있지 않는가 검토하셔야 돼요. 또 하나 자영업자처럼 혹시 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하는 사람? 네, 영업만 하는 사람, 물건만 파는 사람. 오늘도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분명히 오늘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이미
사업에 조금 관심이 있고 오토십도 하고 풀세트도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분명히 오늘 이 사람을 만나기로 하고 이제 약속을 잡아서 자, 이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전화가 자, A와 B가 C가 있어. C는 나고 B는 이제 이 사람을 컨택한 사람. 자, 근데 우리 둘이 만나서 이제 먹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급 변경하는 거야, 약속을. 이미 그 사람은 먹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조금 시간을 조금 미루고 오늘 이 사람을 먼저 만나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 굉장히 당황하고 황당했어요.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게 바로 자영업자의 마인드예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먹고 있으면서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정확히 PM을 알려주고 이 사람 하나를 더 열심히 후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말은 이미 이거 먹고 있으니까 조금 나중에 먹어도 돼. 빨리 여기 가서 끊어야 돼. 여기 가야 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바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게 바로 자영업자처럼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가 어떻게 사업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자, 말씀을 드리고요. 왜 안 넘어가지? 이거다. 네네네. 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참 이해하기가 힘든가 봐요.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지난번에 1박 2일 때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뭐냐면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시스템 사업이라고 하고 그게 사업이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성공은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똑같이 복제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네트워크는 바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소비자가 이 네트워크의 형성은 사실은 소비자가 하는 거고 우리는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자인데 사업자가 사업자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미팅이라는 것은요. 미팅은 시스템의 실체다. 얘기했죠. 자, 미팅에 참석하지 않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미팅에 참석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이 없었다. 그래서 미팅 참석은 이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에요. 그 미팅이라는 것은요. 이런 줌 미팅, 그다음에 수요 세미나, 그다음에 1박 2일 세미나 이 모든 것이 미팅입니다. 그다음에 스폰서 카운셀링 다 미팅이에요.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트워크 사업은. 그래서 이제 미팅 그다음에 좋은 문화 만들기. 처음에 아마 그런 게 굉장히 아마 힘드실 거예요. 이 카톡이 예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카톡으로 우리가 이제 교류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카톡방에서 사업자들의 그 카톡방에서 이제 뭐 댓글 달고 뭐 좋아요 뭐 눌러주고 막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쑥스럽죠. 아니 내가 못하는 거는 괜찮은데 사실은 내가 그 방에 들어가 있으면서 남들이 하는 게 너무 시끄럽고 짜증나는 거죠. 이 문화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냥 겸손한 자세로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방에 오늘 그 줌 미팅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도 아마 이 카톡이 너무 싫어서 그냥 사업자 방에서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그러시면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이건 함께 하는 문화예요. 팀 문화예요. 팀 문화. 우리가 뭐 남남이 만났기 때문에 이거 나랑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 같지만 이거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정보를 올려주고 여기서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화이팅을 외쳐주고 이런 거를 같이 참여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내 파트너가 이 방에 들어왔을 때도 똑같아요. 똑같이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카톡방에 대한 그런 문화들을 빨리빨리 좀 정착이 돼야 되고 나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사업자방이 카톡방에서 정말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뭐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처음에 얼마나 어색해요. 내 얼굴을 누가 그러나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아요. 남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 오늘 옷도시 끊었어요. 이 사람 사업한대요. 너무 좋아요 하고 컷 올리세요. 여러분들 그 긍정의 에너지를, 긍정의 메시지를, 그 화이팅을 외쳐줍니다. 여러분들 그 에너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쉬워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품, 회사, 시스템, 팀, 스폰서에 대한 믿음. 만약에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믿음이 없다. 다시 교육받으셔야 돼요. 뭐 회사도 좋고 시스템도 또 잘 좋은데 제품에 대한 믿음이 없어? 제품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다 좋은데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 없어? 여러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다 좋은데 우리 팀이 싫어? 여러분을 바꾸셔야 돼요. 나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5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뭐라 그랬어요? 팀워크가 최우선이다. 팀워크의 최우선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내 파트너가 나를 따라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스폰서, 파트너, 팀원으로서의 자세. 요것도 이제, 우리 팀을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팀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제가 우리 그 수많은 파트너들 중에서 저는 이제 우리 이주아 사장님 계시나 좀 칭찬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는 한 가장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변하신 분이 우리 이주아 사장님인 것 같아요. 제가 참 많이 사랑합니다. 이주아 사장님. 굉장히 그 겸손, 배려, 그 다음에 팀원으로서의 모든 자세, 많은 사장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이주아 사장님 또 특별히 참, 제가 참, 존경합니다. 굉장히, 대명사인 것 같아요. 팀원으로서의 그런 겸손함, 이런 자세들, 솔선수범하는 것들, 이 일을 좀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그 지금 현재 리더 사장님들도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으세요? 보여요. 어쩔 수 없이 보여. 아, 이분이 좀 오래 걸리겠구나. 보입니다. 아, 저분 되겠다. 올해 안에 PT 가겠다. 예, 보입니다. 아, 저분 좀 힘들겠는데, 오래 걸리겠는데, 아, 저 사장님은 딱 저거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걸.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팀원으로서의 이런 자세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추상적인 것이 가장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해 나가신다면 정말 PM 사업가로서 리더로서 굉장히 크게 성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생각한다면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따라하는지를 보여주세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외로운 미치광이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않고 맨 먼저 일어서서 참여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지세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노란 걸로 표시가 돼 있죠.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가 먼저예요. 여러분들 이끌려고 하지 마세요. 따르려고 하세요. 그거를 파트너들이 따라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끌고 싶으세요? 먼저 따르세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좀 틀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참 재밌는 건데, 자, 요거예요. 따를 수 있는 용기.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이에요. 요거를 보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테드에 보면 되게 그 좋은 강의가 많아요. 영상 보이세요? 한번 보세요.
So ladies and gentlemen, at TED we talk a lot 자막을 about 좀 읽어보세요. leadership and how to make a movement. So let's watch a movement happen start to finish in under 3 minutes and dissect some lessons from it. First, of course you know, a leader needs the guts to stand out and be ridiculed. But what he's doing is so easy to follow. So here's his first follower with a crucial role. He's going to show everyone else how to follow. Now notice that the leader embraces him as an equal. So now it's not about the leader anymore, it's about them, plural. Now there he is calling to his friends. Now if you notice that the first follower is actually an underestimated form of leadership in itself. It takes guts to stand out like that. The first follower is what transforms a lone nut into a leader. And here comes a second follower. Now it's not a lone nut, it's not two nuts, 3 is a crowd, and a crowd is news. So a movement must be public. It's important to show not just the leader, but the followers, because you find that new followers emulate the followers, not the leader. Now here come 2 more people, and immediately after, 3 more people. Now we've got momentum. This is the tipping point. Now we've got a movement. So, notice that as more people join in, it's less risky. So those that were sitting on the fence before now have no reason not to. They won't stand out, they won't be ridiculed, but they will be part of the in crowd if they hurry. So, over the next minute, you'll see all of the those that prefer to stick with the crowd, because eventually they would be ridiculed for not joining in. And that's how you make a movement. But let's recap some... 재미있으셨어요? 이게 자막이 빨리빨리 지나가서. 네, 그렇죠. 예, 한 명의 외로운 미치광이를 리더로 만든 것은요, 두 번째 팔로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각자 먼저 따르는 법을 배우시고, 그러면 내가 미치광이일 때, 여러분들 지금 나 혼자 미쳤을 때, 여러분들 나 미치광이였는데 여러분들 다 와서 같이 미쳐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이렇게 멋진 사업입니다. 모두 훌륭한 리더가 되셔서 정말 100만 대군을 이끄시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